네, 수업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보시면 29분까지 완료하시고 30분에는 수업 준비를 해주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럼 제가 들어와서 뭐 정리하고 하면 32, 3분 되면 시작할 수 있게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일단 시험 보신 거는 사례집에 노무사 문제 조금 바꾼 건데 280페이지. 오늘 본 거 말고 이제 어제 보신 거. 이제 특이급이라 좀 설명이 필요해서 사례집에 280페이지 문제 약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B가 이제 갑에게 노조 설립 신고 수리를 해준 것이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노조는 만족하고 이제 사용자 A가 불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 법에 따라 신고해. 법에 따라 신고했다는 말은 요건을 갖춘 신고예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예요? 요건을 갖춘 신고죠. 요건을 갖춘 신고이면 수리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법에 따라 했지만 행정청이 판단하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니까, 행정청이 판단한 거예요.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리했다. 이 부분은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겠죠. 행정청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A 회사가 이제 수리가 되니까 A 회사 사용자가 불복하는 것이죠. 사용자가 이제 먼저 네 번째 줄에 A 회사는 수리에 대해 취소 심판을 간 거죠. 여기는 A2죠, A2. A가 수리했는데 사용자가 갔더니 취소 심판을 갔더니 양가로 1번은 A 회사가 제기한 심판 청구의 적법성. 이건 취소 심판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라, 이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문제 낸 것은 양가로 2번을 낸 거죠. 그래서 취소 심판을 갔을 때 취소 심판의 적법성이라는 말은 소송의 적법성과 똑같은 것이니까, 심판도 요건 심리, 본안 심리가 있으니까 요건 심리, 일단 수리의 대부분은 대상적격이죠. 대상적격. 그래서 이 대상적격 쓰는 부분은 자완신, 수요신에서 이제 수요신 택하면 수리는 처분이다, 이렇게 논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리의 상대방은 여기 갑인데, 갑이 아닌 제3자 A 회사가 제기했기 때문에 제3자가 제기했을 때는 원고 적격처럼 청구인 적격이 핵심 쟁점. 청구인 적격. 그래서 양가로 2번에서는 수리의 처분 여부가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은 제3자 A 회사의 청구인 적격 충족 여부. 이해가시겠어요? 경업자, 경원자 수이 아니니까 인위소로서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면 청구인 적격이 충족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노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했다면 본안 심리에서 수리 처분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잖아요. 위법.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그래서 취소 심판이 인용된 거야. 인용돼서 취소 인용 재결이 나왔다. 제가 이제 문제를 바꾼 것은 인용 재결이 나왔다,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근데 노무사 시험 문제는 인용 재결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취소 재결. A2가 취소 재결을 하거나 형성 재결로서 취소 재결. 또 하나는 취소 명령 재결을 하는 건데, 얘는 취소 명령 재결만 문제를 낸 거예요. 취소 명령 재결. 그럼 취소 재결이 나오든 취소 명령 재결이 나오든 그러면 A 회사는 만족된 거죠. 구제가 된 거니까. 그럼 이제 수리 받았던 갑이 갑자기 수리가 취소되니까 그 수리에 대해서 수리 처분에 상대한 갑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갑이 요 인용 재결에 대해 취소성으로 다툴 수 있는가? 인용 재결에 대해 이제 요 부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로마자 배점이 20점이니까 로마자 2번에 원초 분자와 재결제 일반 쓰고, 로마자 3번에 취소 재결인 경우, 로마자 4번에 취소 명령 재결에 따라서 취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가점, 만약에 이 고유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취소 명령
제길이 고유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유의 위법이 없는 경우 어떤 판결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대상적 경우만 쓰는 것이지, 그리고 취소 재결이나 취소 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갑은 제3자여 상대방이에요. 갑에 대해서 수리했다가 수리를 취소하는 재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는 수익적 처분인데 수익적 처분이 없어진 거야. 취소 재결. 그 취소 재결이나 취소 명령 재결은 갑이 직접 상대방이에요. 직접 상대방인 갑이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적 격은 쟁점이 아니에요. 원고적 격. 또 하나 질문 나온 거, 원고적 격 쟁점이 아닌데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는 거야.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한 거야. 가끔 나와요. 가끔. 비율은 높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서 자완신, 수요신을 쓰는 거냐. 지금 자완신, 수요신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수리를 취소한 거야. 물론 논리상 수리가 처분이어야 취소, 재결도 처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행정소송법 2조랑 1호에 행정심판 재결은 분명히 처분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2조랑 1호에. 그래서 이게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는 묻는 게 아니에요. 취소 재결이나 취소 명령 재결은 당연히 처분인데 그에 대해서 추송 갈 때 취소 재결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뭐냐. 19조 단서다. 19조 단서는 취소 명령 재결도 19조 단서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취소 재결이든 취소 명령 재결이든 원래는 수리가 원처분이고 19조 본문, 그다음에 취소 재결이나 취소 명령 재결이 재결구의 위법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다만 취소 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취소 처분이지. 용어 구사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무슨 취소 재결이 왜 나오냐고. 취소 명령 재결 다음에 취소 처분이 나와야지. 취소 명령 재결인데 취소 재결이 왜 나오냐고. 디테일한 부분들 자꾸 실수하지 마세요. 좀 아는 것 같은데도 자꾸 실수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 전문가 눈에는 딱 보인단 말이야. 거슬려. 모르는 거지. 쪽팔린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채점할 때 보니까, 첫째, 지금 갑은 취소 재결이나 취소 명령 재결에 대해서 추송을 가고 있기 때문에 수리, 자완신, 수요신 인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가로 1번에서 쓰는 거야. 양가로 1번에서 수리가 처분인지 여부를 쓸 때 자완신 수리는 처분이 아니고 수요신 수리는 처분이다. 이거 쓰는 거야. 또 하나, 취소 재결이나 취소 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갑은 제3자여 아니면 직접 상대방이에요. 직접 상대방이잖아. 수리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거니까 그 일종의 취소 처분이에요. 취소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니까 원고적 격을 쓰면 안 돼요. 감점. 이제 그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수석 답안지는 가점 사항을 두 군데 받았는데 수석 답안지 프린트물 드린 거 보시면 수석 답안지는 이제 깔끔해요. 왜냐하면 깔끔하다는 내용은 뭐냐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야. 중원보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드린 사항을 정확히 실천하신 분이야. 이 수석 답안지. 이건 이제 온라인 채점으로 온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 둘, 3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3번에 인용재결이 형성재결인 경우에 뭐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된다 쓴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쓰지 말라고 엑스플레인 해드렸잖아요. 사례집에는 있지만. 근데 그거 쓰다가 쓴 사람은 시간이 낭비된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그거 안 쓰셔도 이미 다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학설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행재결의 경우에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내용 맨 아래쪽에 양가로 3번은 다른 사람 안 쓰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럼 쓰신 분은 가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로마자 5번에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없을 경우, 그것도 썼단 말이야. 딴 사람은 안 썼는데 이분하고 또 한 번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예요? 판례에 따르면 19조 본문설이야, 19조 단서설이야. 19조 단서설이니까 19조 단서가 되려면
취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유한 위법이 없다고 만약에 법원이 판단했다면 로마자 5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딴 사람은 안 썼는데 썼기 때문에 가점 2점 드렸어요. 또 하나 더 포섭한 거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사안에서는 아까 이제 지문에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었는데 수리를 한 것이죠. 이해가? 그럼 노조를 보지 않는 것이었는데 수리했으니까 수리 처분이 위법하니까 심판에서는 뭐가 나왔죠? 심판에서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아니 거기 보면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심판에서 뭐가 나왔어요? 심판에서 A2에서 뭐가 나왔냐고. 인용 재결이 나왔잖아요. 인용 재결. 그 지문에서 세 번째 줄에 노조로 보지 않는데 수리를 했으니까 그럼 수리는 잘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왔으니까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야. 그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A 회사는 했겠어 안 했겠어? 했을 거 아니야. 심판에서 그게 받아들여졌으니까 인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용 재결.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인용 재결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인용 재결이 나왔으면 인용 재결이 잘 나온 거야, 잘못 나온 거야? 잘 나온 거지. 인용은 제대로 나온 거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이제 인용은 제대로 나왔는데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위법이 없게 되잖아요. 취소 명령 재결이나 취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게 되잖아. 자, 갑은 자기가 수리 받았다가 수리가 취소됐잖아. 근데 수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수리는 제대로 나왔으니까 수리는 적법이 되는 거잖아요.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이분은 네 번째 줄에 취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 여기까지 연결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점을 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안 썼는데. 그래서 이제 각하 판결설, 기각 판결설이 있지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봐요.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제가 예시답안에 안 써드린 것도 이분은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이것까지 파악해서 본인이 답안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점수를 당연히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일기 초반이니까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도 일부 있어요. 쟁점을 이해했어도 관련이 없는 내용을 쓰신 분도 있고. 자, 예외적인 재결주의 내용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왜?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첫 번째. 왜 안 쓰는 거죠? 감중이 아니니까. 이제 알면서도 쓴다 이 말이야.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감중이 원칙, 이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원칙. 근데 써버리면 어떻게 해? 원칙은 감점이에요, 감점. 얘는 감중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지와 관련된 논의란 말이에요. 원처분지와 관련된 논의. 그 기본적인 게 지금 취소 재결이나 취소 명령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갈 때 기본적인 게 판례는 19조 본문설이야, 19조 단서설이야. 19조 단서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1번 취소 재결의 경우에는 그 경우 부각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 명령 재결의 경우는 그걸 당연한 전제로 해서 취소 명령 재결은 19조 단서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취소 처분이 나와야 수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취소 처분까지 가정해서 답을 써주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를 봤는데 집에 가서 복습을 했어. 근데 내가 복습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냥 허가로 설명한 것만 생각이 나. 응용은 잘 안 돼. 그럼 답안지를 이상을 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응용이 돼서 이걸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논거 같은 걸 못 쓰는 거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야. 그럼 모를 수 있어요. 지금 1기, 2기까지는 특히 1기까지는 모를 수 있어. 답안 잘 못 쓸 수 있어. 당연한 거야.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퍼센트로 말하면 처음으로 2차 답안지를 쓰시는 분들은 1기에 보고서도 못 쓰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간 내에 못 쓰고 그런 퍼센트가 80%예요. 새로 시작하신 분의 경우에는. 그럼 내가 바보냐? 아니야. 바보는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는 거야. 똑똑하지는 않다 이 말이야. 공부와 관련해서 조금 못하는 사람이야. 왜? 그동안 머리를 쉬었기 때문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공부 머리가 쉬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진짜야. 공부 머리를 이렇게 바꾸는데 전환시키는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오죽하면 제 자식하고 국어시험 경쟁했는데 제가 5대1로 패했어. 1승 5패야. 걔는 학생이니까 아무리 저보다 지문도 빨리 읽더라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노력으로 커버하셔야 된단 말이야. 지금 잘 쓰신 분들은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장담할게. 이 정도 퀄리티 답안지를 쓰시는 분은 무조건 합격이야. 진짜. 딱 보면 알아. 답안지 3번만 보면 알아. 답안지 3번만 보면 알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신 분이야. 아마 2차 구력이 있을 거라고.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은 부지런히 연습해서 1기 끝날 때쯤에 가서는 목표, 쟁점에 대해서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요 답안지 또는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지금 모의고사는 목적이 뭐냐? 나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답안지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수업을 들었어. 똑같이 들었는데 왜 딴 사람은 어느 정도 쓰는데 나는 왜 못 쓸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반성해야 돼. 그러면 수업을 들을 때 짜증이 안 나요. 내가 못한 거니까. 근데 그런 분석 없이 점수만 결과치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지.